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우리는 회사를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스스럼 없이 어울리던 친구 사이였지만 하나둘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조금씩 격차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 누구는 명문대에 합격을 했다더라, 누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떨어지고 지방대를 갔다더라 라는 말이 들려오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입시 경쟁을 치러야만 했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취업 경쟁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대기업을 들어간 친구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어깨가 으쓱해졌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경쟁에서 진 것 마냥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 또한 그런 부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 도전했지만 다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집안 형편이라도 좋았다면 시간을 가지고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게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항상 돈에 쪼들리다 보니 결국 제가 목표했던 회사보다 훨씬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시간을 두고 더욱 많이 준비를 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박탈감 같은 것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어느 날 친구 아영이가 대학 동기들을 불러 모아서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니들 얘기 들었지? 나 이번에 땡땡 대기업에 합격했어. 우리 회사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거 니들도 알고 있지? 그래? 잘 알고 있지. 진짜 축하해. 부럽다. 친구 주연이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아영이의 어깨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하지.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이 회사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아영이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친구들을 둘러보다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어요. 수진이 너도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가만 보면 넌 니네 부모님이 참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너 학자금 대출도 아직까지 있지? 어? 그렇지 뭐. 이제 취업했으니까 열심히 갚으려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 대학 학비며 생활비를 안 도와줄 수가 있는 거냐? 나를 봐봐. 대학 다닐 때 네가 나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뒷받침해주니까 결국 난 대기업에 들어갔잖아? 근데 넌 진짜 안 된 것 같아. 니네 부모님은 너한테 미안해하긴 하는 거야?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어려운 형편에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하냐? 난 대학 다닐 때 너처럼 치열하게 사는 친구는 처음 봤던 것 같아.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 하고 거기다 장학금까지 받는다고 맨날 동동거렸잖아? 혹여나 장학금 못 받으면 난리가 났고 말이야. 너 아르바이트 할 때 다들 대기업 인적성 검사 필기시험 준비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넌 알바하느라 그럴 시간도 없었지?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난 그런 부모님 안 만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영이가 마치 불쌍한 거지를 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주연이가 대화에 끼어들어 아영이를 나무랐어요. 아영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난 대학 내내 열심히 사는 수진이가 대단하기만 했는데. 그리고 사람마다 조건이 다른 건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 내가 틀릴 만한 건 아니잖아. 수진이 부모님이 조금 무책임하긴 하잖아.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수진이를 나무라겠다는 게 아니라 수진이 부모님이 무책임하다 그런 말인 거야.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아영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연이가 대받아치려고 입을 들썩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주연이를 말렸어요. 됐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즐겁게 있다 가자. 하지만 주연이는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어요.
아니지. 이런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아영아, 너 수진이한테 당장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오늘 밥도 내가 사줬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넌 인생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 보이지?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주연이 너는 그래도 중견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괜찮지만 사실 수진이는 앞날이 깜깜한 건 사실이잖아?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진이 앞날이 깜깜할 게 뭐가 있어? 아니지. 그런 작은 중소기업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그러니 앞으로 앞날이 깜깜한 게 맞잖아. 아영이가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주연이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아영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영아, 우리 회사가 비록 작은 회사긴 하지만 앞으로 비전도 꽤 괜찮고 회사분들도 다 좋아서 마음도 편해. 진짜 가족 같은 그런 회사야.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 특히나 그런 작은 기업들은 더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혹시 너 그 회사에서 과일 깎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 작은 중소기업들은 여직원들한테 그런 대우를 한다고 하더라. 아니야. 우리 회사 그런 회사 아니야. 아영이의 말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내젓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영이가 저를 더욱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아영이의 성격을 잘 아는지라 다른 친구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은비가 한마디를 툭 하고 내뱉었어요. 그동안 내가 내내 생각해봤는데 아영이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 하나 생각났어. 나한테 어울리는 말? 그게 뭔데? 그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하시거든. 살면서 주둥아리 잘못 올려서 한 방에 훅 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주둥아리 관리 잘해야 한다.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이야. 그러셨거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뭐야? 내가 이렇게 자세히 말했는데 이해를 못한 거야? 너 그 머리로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간 거냐? 내가 다시 말해줘? 너 그렇게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다가 골로 간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다면 내가 저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확 꿰매버릴까 보다. 그랬을 거다 그런 말이야. 은비가 손을 이 가까이에 가져가서는 바느질하는 흉내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커피를 마시던 주연이가 캑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앉아있던 아영이 얼굴에 아이스 커피를 뿜고 말았는데요. 깜짝 놀란 아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뭐야! 어머 미안해. 은비가 할머니 흉내를 너무 니얼하게 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터져나왔네. 니들 은비네 할머니 직접 못 봤지? 난 은비네 집 놀러 갔다가 몇 번 뵌 적 있거든. 순간 은비네 할머니 얼굴 떠올라서 웃음이 터져나왔어. 주연이가 주섬주섬 아영이 얼굴에 뿜은 커피를 닦아내고 있었는데요. 됐어. 이래서 수준 맞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하는 건데 니들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아영이가 급히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앞으로 네 수준이랑 딱 맞는 친구 잘 사귀길 바랄게. 그 뭐냐. 너랑 똑같이 닮은 주둥아리 나불거리는 그런 친구면 아주 금상첨화겠다. 앞으로도 그 주둥아리 나불나불거리면서 잘 살아라. 주연이가 손까지 흔들어대며 아영이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친구들이 다들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아영이가 씩씩거리며 카페를 나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영의 뒷모습을 노려만 보고 있던 주연이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니들 아까 이아영 얼굴에 커피 범벅된 거 봤지? 아마도 화장 지워질까봐 바로 갔을 거야. 화장을 어찌나 덕지덕지 쳐바른 건지 저 정도면 거의 분장 수준 아니냐? 아영이가 수진이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서 더 그런 거야. 아영이가 나한테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아니지. 대학 다닐 때도 다들 수진이 너만 좋아했잖아. 아영이 저건 얼굴도 되게 못생긴 게 인성도 되게 못해 처먹었다니까. 암튼 앞으로 난 아영이 안 만날 거니까 혹시나 아영이 나오는 자리에 나는 부르지 마라. 주연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울분을 토하던 주연이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수진아, 넌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천천히 시간을 갖고 이직을 생각해보는 건 어때? 학교 다닐 때 네가 아영이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영이 저러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잖아. 글쎄, 난 그냥 지금 회사가 맘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사장님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머리도 엄청 좋다고 다들 감탄을 하거든. 그래? 회사 분위기는 괜찮은가 보네? 당연하지. 우리 회사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 작은 구내식당이 있는데 사모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거든? 근데 음식이 엄청 맛있어. 그냥 한마디로 집밥이야, 집밥. 거기다 1,000원씩만 내면 반찬도 막 싸주시거든. 그럼 자취하는 회사 직원들이 집에 가서 밥만 넣고 먹으면 될 정도로 정말 좋아. 제가 신나서 회사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도 중소기업은 업무도 많이 힘들고 체계도 안 잡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괜찮은 거야? 주연이가 제게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주연이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가 조금은 제 걱정을 하는 듯 해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회사를 옮길 생각이 없었는데요. 사장님도 사장님인데 직원들과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이 워낙 바르고 선한 분인지라 회사가 승승장구할 것 같다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급히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이었기에 의사가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예약을 한 뒤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입에서 암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자금 대출도 갚고 저축도 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또 생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오빠가 있긴 했지만 오빠도 조카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기에 당장 병원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잠깐 부모님 원망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얼마 되지 않은 월급으로 내내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면서 대출까지 갚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한테 병원비를 좀 보태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아파트 월세부터 이런저런 대출이 많다 보니 그 이자만 해도 버겁다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어느 점심시간 다들 식사를 하러 간 틈에 주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저기 그게 말이야.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우리 엄마가 위암이라고 하더라고. 뭐? 위암? 진짜야? 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잖아? 아빠가 막노동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그 일도 없는 날이 더 많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긴 하지. 거기다 니네 오빠도 사는 게 힘들다고 했었지. 그렇지 뭐. 아무래도 세연이 입장에서는 진절머리가 나기도 할 것 같아.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긴 했잖아. 내 대학 등록금도 오빠가 보태주기도 했고 말이야.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말을 빙빙 돌리고 있었는데요. 너 혹시 돈 필요한 거구나? 이미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주연이가 물었어요. 맞아.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도 없어서 나도 참 답답하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매달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 더욱 비참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주연이가 흔쾌히 말을 했습니다. 알았어. 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좀 있으니까 내가 빌려줄게. 지금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정말? 그새 그렇게나 많이 모았어? 대단하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나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다녀서 돈을 쓸 게 별로 없었잖아. 내가 막 사치를 하는 성격도 아니고 말이야. 주연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다가는 급히 말을 돌렸어요. 저기 수진아, 그러니까 내 말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 말이야. 주연아, 정말 고마워. 라며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주연이가 힘내라며 한껏 응원해주고 있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나 비참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홀로 앉아서 한동안 눈물을 훔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퇴근하려고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사 담당 대리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수진 씨, 사장님이 잠깐 보자고 사장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네? 저를요? 혹시 무슨 일일까요? 글쎄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 말만을 하고는 대리님이 퇴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를 하고 사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장님이 제게 손수 음료까지 챙겨주며 물었어요. 수진 씨, 우리 회사에 몇 달은 근무를 해봤잖아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네? 분위기요? 그래요, 분위기요. 수진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전에 땡땡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라는 곳이 참 냉정하게 그지없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더라도 한 번 실수를 하거나 실적이 좋지 않으면 바로 눈치를 주고 사람 영혼까지 탈탈 갉아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질릴 대로 질려서 내 발로 걸어 나갔어요. 물론 회사를 나오기 전에 사업을 할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난 우리 회사가 정말 가족 같은 회사였으면 좋겠거든요.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 간 정치 싸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신입사원인 수진 씨가 보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처음 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잠깐 머물다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동료분들도 너무 좋고 해서 선뜻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아주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인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럼 다행이고 신입사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사장님의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었으나 직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뜸을 들이던 사장님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저기 수진 씨,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아까 수진 씨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어요. 네? 제 통화 내용이라면 설마... 맞아요. 어머님이 암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에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는데요. 왠지 모르게 들키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들키고 만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 사장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 아까도 말했지만 난 우리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말인데 내 친구 중에 대학병원 의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수술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친구한테 상담해보니 그 병원에 잘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길래 내가 부탁을 좀 해놨어요. 사장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내가 말했잖아요. 이 회사에 들어온 이상 수진 씨는 우리 가족이라고. 가족의 어머님이 아프신데 그냥 모른 척하는 가족이 어딨겠어요. 암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상담받고 거기서 수술 받아요. 참 그리고 수술비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네? 수술비를요? 그래요. 그니까 수진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치료에 집중해요. 대신 당분간 보너스는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사장님이 한쪽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사장님, 아까 제 친구랑 통화한 내용 듣고 그러신 거라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친구가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나 바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만 가봐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저를 떠밀다시피 사장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는데요. 사장님의 배려와 인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뒤 엄마는 수술을 잘 마쳤고 다행히 회복도 빨랐습니다. 사장님과 회사 동료들이 병문안을 와주기도 했는데요. 다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김 대리님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대리님, 혹시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 아, 사장님이 수진 씨 어머님 병원비 도와주신 거? 네,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사실 수진 씨가 처음은 아니야. 저기 서주임은 아버지가 무슨 사기를 당했었는데 사장님 친구분 중에 변호사도 있어서 그분 소개해 주셔서 완전 잘 해결된 적도 있었거든.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사장님 도움을 받았을걸? 우리 사장님 마인드가 당장의 이익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래서 다들 이직 안 하고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연말이잖아? 우리 회사는 연말 파티를 하는데 사장님 댁에서 하거든. 사장님 댁에서요? 그래. 사모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집에 돌아갈 때 일일이 음식을 싸주기도 하셔. 왜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잔치하거나 하면 일일이 나눠주고 그랬다고 하잖아. 딱 그런 모습이라니까. 더 놀라운 건 사모님의 기억력이신데 누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실 정도라니까. 정말요? 그렇다니까. 이러니 비록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다들 이직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힘들게 살았다 보니 그런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수진 씨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그만하고 열심히 일해서 보답할 생각이나 해. 김 대리님이 힘내라는 듯이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저도 더욱 열심히 일하며 회사에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무하면서 회사에 두 번 정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직원들이 다들 힘을 모아 월급을 반납하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그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우리 회사는 하루하루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한 번 입사를 한 직원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었기에 정말이지 다들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도 몇 번의 승진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팀장까지 되었답니다. 물론 월급도 많이 올랐고 보너스도 꽤 많이 받고 있었기에 돈도 제법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 입사를 했을 당시에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던 회사가 지금은 많이 성장해 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거래처 상담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처 직원 두 사람이 잔뜩 긴장을 한 채 회의실로 들어와서는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 얼굴이 낯이 많이 익어 보였기에 제가 뚫어져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몇 년 동안 얼굴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대학 동기 아영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제 입에서 아영이 이름이 튀어나왔고 그제서야 알아본 모양으로 아영이가 사색이 된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아, 너 아영이 맞는 거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수진이? 너 수진이야?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는 우리 회사니까 있는 거고,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때 대기업 들어갔다고 했잖아. 제가 묻고 있었지만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 말을 잘 못 들은 모양인지 아영이가 다시 물었어요. 여기가 니네 회사라고? 너 그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했잖아. 설마 이직한 거야? 아니, 이직은 무슨 이직이야. 여기가 그 회사야.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작은 회사였는데 어느새 이만큼 큰 거 있지. 근데 넌 어떻게 된 거야? 대기업 들어갔던 네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제가 아영이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아영이가 입고 있던 회사 점퍼 로고를 급히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놀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설마 이 회사 직원인 거야? 어? 그렇게 됐어. 근데 설마 네가 팀장인 거야? 맞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와 있더라고. 우선 자리에 앉자. 그리고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라며 제가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담을 하는 내내 아영이가 마치 나라 잃은 사람 마냥 멍에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영이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영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갔는데요.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으로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 회사 직원에게 듣기로는 앞으로도 저와 마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영이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영이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구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니들이 아영이에게 꺼내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 눈치를 보며 서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영이가 대기업 입사했다고 자랑이란 자랑은 다 했었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더라고. 뭐? 계약직? 제가 놀라서 대묻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아영이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던 건 맞지만 그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대부분은 정규직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파견 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나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내내 참고만 있던 파견 근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고 아영이는 문책성으로 동기들 중 혼자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이상 취업도 어려웠던 모양이었고요. 그 바람에 아영이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만 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가는 곳마다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계속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친구들 모두가 아연실색한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친구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아영이가 이번에는 진짜 입 꾹 다물고 조용히 회사 다닌다고 절에 가서 무슨 무건 수행인가? 뭔가도 했다고 했거든. 근데 거래처 팀장으로 수진이가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다면서 바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전에 그렇게 수진이 무시하더니만 완전 상황이 뒤바뀐 거지 뭐. 그러게 그때 내가 뭘 했어. 주둥이로 흥한 자 주둥이로 망한다고 했잖아. 역시나 우리 할머니 말이 딱 맞았다니까. 그러게 그때 내 말 새겨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난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냐? 팀장이 된 수진이 앞에서 아영이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통쾌하다. 은비가 신나서 외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박장대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문득 아영이가 제게 막말을 하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